혹시 오늘 아이한테 이 말 해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막상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 없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대단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거창한 가르침을 줘야 할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탑10을 하나씩 깊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단순한 랭킹 소개가 아니에요. 이 말들이 왜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토록 간절한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이와 못 들은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아이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12 오늘 하루 어땠어? 12는 의외로 단순한 말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한테 이 말을 했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숙제했어? 오늘 시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전부 아이를 걱정하는 말이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숙제와 성적에 관심이 있구나. 오늘 하루 어땠어는 달라요. 이 질문은 아이의 하루 전체에 아이가 느낀 감정, 아이가 겪은 일들 모두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예요. 아이는 이 짧은 질문 하나로 나는 부모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느껴요. 실제로 아동 심리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가정의 아이들은 사춘기에 부모와 대화 단절이 훨씬 적게 일어난다고 해요. 지금 이 질문 하나가 10년 뒤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아이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숙제보다 먼저, 성적보다 먼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요. 구이 엄마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어. 구이는 많은 부모님들이 선뜻하기 어려워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어. 왜 이 말이 어려울까요? 부모는 아이 앞에서 강해야 한다는 생각, 실수를 인정하면 권위가 무너진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 눈에 부모는 어떻게 보일까요? 항상 완벽하고 절대 틀리지 않고 뭐든지 다 아는 존재. 그 상황에서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건가? 나는 왜 이럴까? 자책과 수치심이 쌓여요. 근데 부모가 먼저 나도 실수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요. 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주는 말이에요. 실수를 숨기고 완벽한 척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수를 숨기는 어른이 돼요. 실수를 인정하고 웃어넘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어른이 돼요. 오늘 뭔가 잘못됐을 때 아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엄마도 오늘 실수했어.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이 아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거예요. 파리 내 생각은 어때? 파리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에요. 내 생각은 어때? 많은 가정에서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요.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는 따라가요. 어떤 학원 다닐지, 주말에 뭘 할지, 심지어 뭘 먹을지도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틀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물어봐 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자라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모르는 어른이 돼요.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의 독립된 사람이야. 너의 생각은 가치 있어. 이 질문을 자주 들은 아이는 자기 주도성이 강해요.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뿌리는 어릴 때 부모가 건넨 이 한마디에서 시작해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반찬 뭐 먹고 싶어? 내 생각은 어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7위 천천히 해도 괜찮아. 7위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 중 하나예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요즘 초등학생들 하루 일정을 아세요? 학교 끝나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 피아노. 쉬는 시간이 없어요. 빈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해요. 옆집 애는 벌써 이거 했대.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빠르지 않으면 안 돼. 늦으면 뒤처지는 거야. 이런 압박 속에서 사는 아이는 항상 불안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해요. 현재가 없고 미래 걱정만 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에요. 내 속도로 가도 된다는 인정이에요.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받은 아이, 속도보다 방향을 존중받은 아이가 정서적 행복도가 훨씬 높다고요. 아이가 뭔가 느리게 하고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 순간 한숨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감이 될 거예요. 6위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6위는 듣는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 말이 왜 특별하냐면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 잘해서 기특해가 아니에요. 말 잘 들어서 예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요. 나는 부모님한테 짐이 아닐까? 내가 없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특히 혼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강해져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는 말은 그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나는 환영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확신을 가진 아이는 달라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기 전에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아이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5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5위는 아이에게 세상을 향한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초등학생 시기는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시기예요. 친구 관계가 시작되고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집단에서 소외되는 경험도 해요. 어른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아이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순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내 편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달라요. 세상이 나를 상처 입혀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뭘 해도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도 혼내면서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두 가지가 함께일 때 아이는 진짜로 안전하다고 느껴요. 4위 정말 열심히 했구나. 4위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 시험지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점수부터 봐요. 100점이면 잘했어. 60점이면 왜 이것밖에 못 받았어? 근데 그 점수가 나오기까지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60점을 받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100점을 받았지만 사실 별로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과만 보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지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게 돼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말은 다른 메시지를 줘요. 과정이 중요해.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자체가 훌륭해. 이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결과가 나빠도 다시 도전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결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이가 뭔가를 해왔을 때 결과보다 먼저 이걸 물어봐 주세요. 이거 하면서 어려운 점 있었어? 많이 노력했겠다.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의 도전 정신을 심어줄 거예요. 3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3위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마법의 말이에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예요.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가 실패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만들어져요. 아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크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면 아이는 이렇게 학습해요. 실패는 나쁜 거야.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해. 반대로 부모가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이렇게 학습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학습의 차이가 수십 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요. 전자의 아이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어른이 되고 후자의 아이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어른이 돼요. 아이가 울면서 나 망했어라고 할 때 먼저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번엔 힘들었지. 다음엔 분명 더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믿어. 그 포옹과 말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갈 힘이 돼요. 2위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2위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하기 어려워지는 말이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한국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은 이 말이 낯설기도 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맞아요. 행동도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말로도 들어야 해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정서적 불안감이 현저히 낮고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다고요. 이 안정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줘요.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더 뛰어나요. 오늘 아이한테 이유 없이 말해주세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많이 사랑해. 부끄러우면 자기 전에 불 끄고 말해줘도 돼요. 아이는 분명히 그 말을 들을 거예요. 1위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드디어 1위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왜 이 말이 1위일까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좀 더 잘해야지. 왜 이것도 못해? 내 친구는 잘하던데. 사회 전체가 아이에게 너는 아직 부족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이런 의문을 품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는 그 의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에요. 조건 없이, 성적 없이, 비교 없이. 그냥 너라는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는 달라요. 자존감의 뿌리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라요. 누가 뭐라 해도 성적이 나빠도 친구 관계가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평생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재적 자존감이라고 해요.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에요. 이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모의 이 한마디예요. 오늘 밤 아이를 꼭 안아주고 눈을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천천히 진심으로.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은 아이의 가슴 속에서 평생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거예요. 오늘 탑10을 모두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매일 지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후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증거예요. 오늘 배운 10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평생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